네, 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공장장입니다. 자, 오늘 주식공장장 TV를 통해서 오랜만에 바이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바이오도, 물론, 환경이, 뭐 작년도부터는 상당히 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일련의 악재들이 많았었죠. 바이오 시장에 작년도부터 이어진 그런 불신, 그죠? 믿지 못하겠다 더 이상. 거기다가 또 뭐 삼상 관련된 뭐 절반의 성공, 또 뭐, 약물 혼용 관련, 이런 각종 구설, 루머, 또, 어떤 것들은 또 팩트죠. 이런 뭐, 불신의 그런 어떤 심리가 팽배했던 이 바이오 시장이, 어떻게 본다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워낙, IT, 그죠? 뭐, 반도체라든가, 또 5G,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주도주급들이 워낙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바이오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소외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물론 지금 최근 일련의 사태 때문에 다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가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지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아무래도 주도주라든가 주도 업종의 쏠림 현상이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인데, 바이오 쪽에도 한번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0.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전격 단행을 했습니다. 선제적 조치인데요. 그죠? 3월 17일, 18일, 3월 셋째 주 정도에 FOMC 회의가 있었는데, 2주 전에, 그죠? 무려 2주 전에 선제적 조치를 했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어떤 압력, 푸시가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번, 사태를 해결하고자, 빨리 해결하고자, 경제적 조치를 좀 취했는데요. 미국 시장의 반응 좀 싸늘했었습니다. 그쵸? 어제 또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소 오늘 금일 국내 시장도 다소 조금 부담이 됐습니다만, 결과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미국 시장도, 그렇죠. 금리 인하 효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오늘은 반등이 나올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뭐 어찌됐던, 지금 상황에서 어찌 보면 워낙 주도주군들의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많이 약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의 대장주격인 대형주들은 그나마 추세를 잘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악재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작년도부터 뭐 여러 가지 또 임상과 관련된 그런 악재들도 많이 있었고요. 불신만 팽배했던 그런 바이오 시장에서 그래도 꿋꿋하게 시세를 좀 지켜냈던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어요. 과연 이런 종목군들이 바이오에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이 슈퍼 바이오주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뭐 셀트리온과 관련된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꿋꿋한 그런 모습을 지켜내고 있어요. 오른 거에 따른 조정일 뿐이지 아직 뭐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일단 악재 때문에 바이오 시장에 팽배했던 악재들 때문에 사실 신약 개발 업체들은 많이 의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좀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뭐 모든 게 다 시간이 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업종으로도 다시 한번 또 매기가 좀 확산될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관점에서 바이오를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악재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바이오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슈퍼 바이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대형주들 한번 볼게요. 자,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주식공장장 TV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 주목을 해볼 만하다. 특히 뭐, 추가적으로, 지금 수익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예전에, 램시마로 크게 한번 도약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램시마 SC, 그죠? 뭐, 트룩시마라든가 허주마 같은, 이러한 항암제 관련 바이오시밀러도 올해 뭐 미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죠. 또 말씀드렸던 램시마 SC 이런 부분도 독일부터 이제 유럽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해서 2020년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물론 이런 대장주들이 크게 올라가게 되면 기타 다른 중소형 바이오주들도 같이 올라가는 성격이 그동안은 굉장히 강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죠. 그죠? 이 쏠림 현상이 이미 나오고 있어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지금은 소폭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작년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재평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이 그렇죠. CMO라든가 바이오시밀러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죠. 셀트리온의 기존의 어떠한 기록을 깨뜨릴 정도로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2020년도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된다. 뭐 기타 뭐 알츠하이머 관련된 또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일단 내용들을 이 주식공장 TV에서 많이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자,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지금 현재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바이오하면 가장 대장이라고 볼 수 있었던 셀트리온도 물론 무겁습니다. 이제는 그죠? 예전에 코스닥 시장에 있었을 때 방방방 뜨던 그런 시점보다는 지금 많이 무거워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뜨는 어떠한 신흥 강자에 좀 가려져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셀트리온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좀 모양을 좀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헬스케어라든가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보다는 그동안의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만, 이제는 힘을 모아서 한번 방향성을 그렇죠. 결정할 그런 시점들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좀 소외됐던 바이오주들 좀 끌어올리는 그런 견인 효과, 차 역할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과거 시점과 조금 달라진 점이 뭐냐면 올해 바이오의 어떤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숫자예요, 여러분. 숫자가 뭐예요? 레코드는 곧 실적입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바이오냐, 아니면 그냥 성장성 기대감만 가지고 오르는 그런 바이오냐, 극명하게 주가가 차별이 될 거다. 뭐 누차 강조를 많이 해드렸던 그런 부분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렇죠. 작년도 하반기부터 꿋꿋하게 올라가는 그런 이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꿋꿋하게 올라가는 이유. 물론 3사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건 아직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밀어놓자고요. 올해 레코드, 올해 실적, 올해 숫자만 가지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얘네들이 무겁긴 하고 비싼 주식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더 가벼운 중소형 바이오주들보다 꿋꿋하게 현재 시세를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직 바이오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시사하는 것처럼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뭐 이미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임상 기대감, 뭐 임상 승인, 임상 일상 출발 이런 어떤 기대감 갖고는 좀 어렵고요. 이제는 아무리 아이템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뭐야 항암제라고 하더라도 또 아무리 알츠하이머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렇죠. 돈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돈이 들어와서 실적에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바이오가 슈퍼 바이오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이오에 지금 관심을 갖고 바이오를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이 뭘 하는 기업인가? 뭐 항암제냐? 아니면 뭐 무슨 뭐냐? 그죠? 줄기세포냐? 이런 걸 갖다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그래서 이게 정말 실적이 가시화될 수 있느냐? 최소한 그죠? 마일스톤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그죠? 기술 수출이라도 가능한 건지 그런 아이템인지를 잘 보고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 부분 또 특히 과거와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그거예요. 자, 그리고 올 또 4월부터죠. 다음 달부터는 이제 또 본격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학회들이 열려요. 그죠? 미국 암학회를 출발로 해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상종약학회죠. 아스코 이런 것들이 4월과 5월 말에 열립니다. 또 이거와 관련해서 또 한번 바이오 테마가 또 가시화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현재 가장 커다란 어떤 사태들이,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정상화되지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 정상화된다라는 그런 가정 하에 이 바이오주도 이제 한번 우리가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종목군들,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형주 말고요. 그죠. 중소형주들 중에서 하나하나 좀, 슈퍼바이오가 뭐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얘들이 정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알테오젠은 자주 다뤄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벌써, 거의 10만원까지 와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 뭐, 오르락내리락을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 알테오젠이 그렇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꾸준하게 지금 추세를 이탈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오지만 계속해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속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으로도 역사적 신고가고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얼마가 목표가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왜? 알테오젠은 지금 기대감에 의해서 오르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죠.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 수출에 성공했잖아요. 1조 6천억. 그죠?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죠? 바이오 관련 중에서 플랫폼 기업이라는 얘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SC제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죠? 잘 알고 계시는. 그러니까 링겔 맞을 수 있는 그런 약을,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데 주사로 해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한 회사가 바로 알테오젠 아닙니까, 그죠? 이게 1조 6천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기술 수출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죠? 아직 피크가 나오지 않은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종목을 말씀드립니다만 뭐 언제 사야 된다, 언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 일부러. 대신 뭐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 여러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걸 뭐 추천주로 여러분들 혼동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에 또 각광을 받고 있는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셀리버리도 주식공장TV 바이오 시간에 자주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뭐 추천주는 아니었고요. 사례 종목이라든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종목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도 뭐 엎치락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또 꾸준하게 현재 또 8만원대까지 회복을 한 모습이에요. 자, 셀리버리가 최근 폐혈증 치료제가 각광을 받고 있죠. 그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오른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에 관리가 좀 잘 되었다라는 그런 측면. 그죠? 거기다 뭐 희귀질환 치료 관련 여러 가지 뭐 테마가 엮여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때요? 그죠? 여러 가지 악재를 품고 있는 굉장히 힘든 그런 바이오 시장에서도 꿋꿋하게 시세를 지켜내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 종목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갓 돌파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그런 종목군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그렇죠,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뭐 펩트론 같은 종목들 있죠, 그죠? 펩트론. 자, 펩트론도 지금 한 차례 바닥에서 올라갔다가 장기 이동 평균선에 그죠? 저항을 뚫지 못하고 다시 제자리 내려왔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장기선을 오늘 4.5% 상승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자, 펩타이드 관련 기초 소재.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많이 다졌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죠? 뭐 길게 보신다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신고가 종목군들과 다소 성격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자, 한 번 실패하고 다시 밀렸다가 다시 이제 두 번째 도전하는 거거든요. 추세 반전을. 두 번째 도전에서는 성공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펩트론도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들 중에서 또 뭐가 있나요? 제넥신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제넥신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른데요. 자,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4월 24일부터 진행이 될 미국 암학회 AACR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넥신이 키트루다와의 병용 치료 임상을 발표합니다. 초기 임상입니다. 키트루다와 GX1882라고 하는 제넥신의 이 물질의 병용 투여에 대한 초기 임상 결과를 발표할 걸로 예정이 돼 있어요. 제넥신도 4월 24일 날 열리는데요. 이 암학회를 전후로 해서 계속 이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종목 역시도 앞서 말씀드린 펩트론처럼 기술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을 이제 갓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이 좀 길어지는데. 오스코텍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오스코텍. 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 뼈 이식제 전문 회사죠. 뭐, 치아 임플란트라든가, 뼈와 관련된, 그런, 전문 바이오 업체인데요. 자, 최근 오스코텍도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장기 이동평균은 지난번에 한번 돌파했다가 주춤했고, 다시 한번 거래량을 뿜으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최근 뭐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4월 달에 미국 암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월 말에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있어요. 아스코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학회가 있는데요. 바이오 학회인데, 유한양행이 여기서 임상을 발표를 할 걸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유한양행. 유한양행이 기수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이제 마일스톤을 계속 받거든요. 올해 약 660억 정도 마일스톤이 들어올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얀센으로부터. 근데 이 660억 마일스톤 중에서 오스코텍이 그렇죠. 40% 정도를 배정을 받습니다. 돈이 되는 그런 바이오 업체예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 이 회사가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 이게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에 특히 중소형 벤처 바이오는 실적하고 상관없이 그냥 앞으로 기술력이 어떻게 되고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이제 돈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실적이 가시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NRDO 업체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기술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초기 개발 물질부터 라이센스 아웃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계 제약회사들이, 그죠?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침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그 중에서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그런 어떤 바이오 업체들이 그나마 이 숫자, 레코드, 올해 2020년도 돈을 벌 수 있는, 그죠? 숫자가 찍힐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말씀 누차 강조를 해 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비알코올성 뭐 지방 간염 뭐 이런 거 그죠? NASH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자, 거기 관련된 어떤 기술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어떤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 종목 역시도 바닥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를 잠깐 올 초반에 시도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 때문에 밀렸죠. 다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앞서 페트론하고 좀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그쵸. 이번 4월 24일 개최될 미국 암학회 AACR에서 면역 항암제 관련 그죠. 병용 효과 관련된 임상이 아니고요. 연구 결과, 뭐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겁니다. 2건이나 발표할 거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병용 치료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이 치료제가요, 사실은,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초기 개발 물질에서부터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만큼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이 침을 흘리고 있죠. 왜? 없으니까 지금 치료제가.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는데 확실한 치료제가 없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는 회사가 바로 엔지캠 생명과학입니다. 뭐 이 외의 종목군들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너무 나열하는 것도 여러분들 도움이 좀 안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그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양시장의 바이오 1등주들, 바이오 대장주들이 꿋꿋하게 시세를 좀 지켜내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바이오 후발 주자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죠? 장기 이동 평균선 한 번 시도했다가 밀리고 2번 시도했다가 밀렸지만 결국은 돌파하고 추세를 상승으로 반전을 시키는 그런 모습. 그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 직전에서 잠깐 쉬어가는 그런 모습. 아직까지도 시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바이오 시장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 다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아이템. 그죠? 그 중에서도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레코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바이오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업종 간 쏠림 현상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폭도 굉장히 큰 그런 어떤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응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인 투자 하시는 분들, 뭐 오늘 샀다 내일 팔거나 금방금방 매매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자, 우량주를 가지고 좀 길게 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올해 한번 수익을 좀 크게 내겠다라고 한번 욕심을 내실 분들은
체험 VIP, 좋은 기회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여를 해 보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바이오에 대해서 오랜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처음 이 방송 접하시는 분들 구독하기 또 좋아요 버튼 함께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께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